잘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꽂혔던 건 뭐냐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현업에서 진짜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제조업도 똑같아요. 이런 송사 딱 시작하잖아요. 특허가 있고 본인들이 기술이 있어도 판매를 못합니다. 제조를 못해요. 했다가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최근에 그 피프티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본인 이제 소속사에 낸 소송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라이브 이제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난 내용이라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과거에 제 라이브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야, 제 피프티 해가지고 어떻게 기계공학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결이 되는 게 제가 뭐 굳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피프티 사태를 보면서 제가 과거에 이 유사한 일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제 주변 분들이 겪었던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 피프티라고 하는 이 걸그룹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적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피프티라고 하는 걸그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획사에서 배출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요.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쳤는데 이 걸그룹을 배출한 이제 그 소속사가 중소기획사다 보니까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외주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계나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협력업체들 또 우리 협업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이제 향해서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아이돌 하나를 배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노력이 들어가요. 외국어부터 해가지고 건강, 그 다음에 뭐 무용, 댄스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전문자들한테 맡겨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협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육성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외주 기획사에다 줬고 이제 외주 기획사에서 또 이 친구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자금은 이제 원래 기획사에서 다 됐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걸그룹이 어느 정도서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해외에서 엄청 대박을 쳤어요. 엄청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그 전체 걸그룹 중에서 가장 오래 그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머무는 그룹이 이 피프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소속사 말고 원래 소속사에서 외주를 받은 소속사 편의상 지금부터는 원래 소속사를 A 소속사라고 얘기할게요. A사 그다음에 외주를 받은 그 기획사를 B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받은 그 B기획사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이 모의를 해요.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기획사에서 나와서 우리 워너뮤직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전에 있던 A사와의 계약을 이제 무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프티 이 멤버들이 단체로 소송을 해요. 이 계약을 무효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 계약 무효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가 이제 무효 소송을 하게 된 근거는 이 기획사가 우리를 잘 관리하지 못했고 우리를 혹사시켰고 우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계약은 무효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났습니다. 1차 판결이 났는데 1차 판결에서 이건 무효 아니다. 이 기획사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계약 사항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딱 결정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단체로 아까 제가 그 B기획사와 이 멤버들이 같이 단합을 했고 소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멤버는 거기서 탈퇴를 해서 A사로 다시 찾아가서 날 받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준 이제 그런 현장까지 왔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초점이 저의 초점은 이 뭐 걸그룹 멤버들이 뭐 잘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 B사가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저희가 꽂혔던 건 뭐냐면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또는 현업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진짜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라고 하는 이 걸그룹이 지금 그 벌인 이 일과 과거의 그런 유사한 일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유난맞게 이게 지금 기억에 남고, 여기에 제 꽂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들이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건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걸그룹 같은 거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노력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그리고 또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이 피프티라고 하는 이 걸그룹은 본인들이 아마 이런 성공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 기획사도 마찬가지고, 그 기획사에서 외주를 받았던 B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는 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공을 앞두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봤던 그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개인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박을 쳤어요. 그 업계나 그 분야에서. 거기다가 더 좋은 분야로, 더 넓은 분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 과거에 협업했던 사람들 또는 직원들에 의해서 그게 막히고 잠정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회사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노력이나 그 시간이나 비용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투자하고도 그런 성공을 못하는 회사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누구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 이번 소송만 없었다 그러면 아마 BTS에 버금가는 그런 인기와 국위선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 국민 한여름에서 또 좀 그런 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중소기획사하고 우리 같은 이런 제조업, 특히 우리 기술, 기계 제조업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연예 기획사 그러면 뭐 SM이나 JYP나 이런 대형 기획사를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획사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획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또 협업을 하더라고, 서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냥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그룹 자체는 보면 물론 이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획사 입장에서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협력이 필요하고, 외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 숙달되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직원들, 수련자들이 있어야 그게 가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을 또 우리 직원들한테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또 대박을 치는 그런 과정에 올라가면은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프티라고 하는 걸그룹에 대해서 이거 보면서 정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게 봤던 이유가 거기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안타까웠던 이거는 과거에 아직 이 송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기획사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유효해라고 갔고, 증거나 이런 게 굉장히 빼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심을 가더라도 이 걸그룹 멤버가 이제 승소할 가능성은 없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도 보면은 이게 결판이 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거죠. 잘못한 사람은 뭐 한 70, 80 잘못했고, 뭐 피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너도 한 20%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20%의 과실이 뭐냐면은 대부분은 그거예요. 너무 사람을 믿은 죄. 그걸로 해서 과실이 인정되지, 실질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였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인정되는 쪽이 가해자,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피해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이 송사가 끝나게 되면은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통의 우리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어쨌든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금전적으로 이익을 봐요. 이익을 봅니다. 그게 뭐 남는 장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잊어버릴 뻔했던 걸 찾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근데
지금 이 PPT와 같이 이런 소송들, 송사들, 이런 류의 송사들은 그 판결이 딱 끝나고 나면 다 손해봐요, 관련자들이. 지금 이 걸그룹도 보게 되면은요, 보세요. 이게 그냥 가만히 갔으면은요, 지금 뭐 해외, 우리 연예인들이 보면은 본인의, 특히 우리 가수들 같은 경우는 앨범을 판매하는 수익도 있지만, 음원 판매 수익도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광고, 그 다음에 굿즈라든가 어떤 팬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품들, 파생 상품들, 그리고 다른 이제 파생 상품들,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무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A라고 하는 기획사도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송사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되는 건 없어요. 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걸그룹 멤버들, 지금 송사를 했던 주체, 이 걸그룹 멤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지금 마음을 바꿔서 원래 있던 소속사 A사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들은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바닥에서는 이제 활동을 못하고 이제 학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예인 활동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이 걸그룹을 갖다가 멤버들을 갖다가 종용해서 같이 우리 날르자 했던 그 비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걸그룹을 갖다가 이제 종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내용들을 갖다가 왜곡한 그런 혐의가 있어 사기 혐의도 피소가 돼가지고 대표가 지금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결론만 따지고 보면 금전적으로는 다 손해를 봤어요. 이 피프티 멤버가 이 송사 전에는요, 뭐 그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 뭐 밥이라는 영화에 그 OST도 부르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광고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멤버들이 이 송사를 위해서 왜 송사 진행하면서 이 광고라는 이런 걸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다 거절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손해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도 똑같아요. 우리 기계 제조업도 보면은 이런 송사 딱 시작하잖아요. 특허가 있고 본인들이 기술이 있어도 판매를 못합니다. 제조를 못해요. 했다가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누가 됐든지 손해배상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송사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판매라든가 생산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메뚜기도 한철이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 송사가 끝나고 나면은요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그냥 고사하는 걸 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PT 사태에 대해서 어떤 분들 너무 감정 몰입을 하셔가지고 한쪽에 일반적인 표현이나 비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뭐 본인의 자유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에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일방적으로 넌 잘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말씀드렸죠. 한쪽에 보면 20%라도 과실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을 너무 믿은 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외부와 다른 사람과 또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믿을 거는 자료밖에 없어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PPT 멤버 이 사건도 보시면은요, 뭐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뭐 그때 찍었던 뭐 현장에서 뭐 회의했던 사진들, CCTV 그 기획사 내부에서 연습했던 CCTV 이런 게 다 증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회의하는 걸 다 찍어놓거나 막 CCTV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정리를 평소에 잘 해놓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잘 되더라도 이런 기회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또 설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설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좀 꼼꼼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해놓고 하면은 추후에 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이제 사장님 마음이겠죠.